안녕하세요. 법대로 내면 대로 박찬계 법무사입니다. 오늘 제목은 유명 유튜버 양팡 부동산 매매 계약금 안 줬다면 입니다. 최근 유튜버 구제혁은 자신의 채널에 구독자 257만 명 효녀 유튜버 양팡의 부동산 계약금 1억 먹튀 사문서 2조의 재미있는 사실들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려 논란을 불러일으키는데요. 구제혁은 이 영상에서 양팡이 부산 동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 펜트하우스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먹튀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피고 일부 언론이나 유튜브의 억측과 추측을 바로잡아 봅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양팡은 지난해 5월경 부산 동구에 있는 80평대 아파트를 10억 1천만원에 사기로 했다. 그 후 양팡은 다리를 떴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아파트 매매 계약서에 매도인이 이름 쓰고 도장을 찍었다. 그런데 매수인인 양팡 스스로가 자신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은 것이 아니라 양팡의 부모가 양팡의 이름을 쓰고 그녀의 도장을 찍었다. 이 계약에서 양팡 측은 계약금으로 1억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양팡의 부모가 OPT를 집에 두고 왔으므로 집에 가서 입금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양팡 측은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았다. 그 후 매도인은 양팡이 다른 70평대 주상복합 아파트를 산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계약서에 정한 계약금을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자 양팡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하나 다음날 공인중개사에게 계약 해제 의사를 밝혔으니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했다면서 1억 100만원의 지급을 거부했다. 특히 양팡은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가계약을 진행한 무지함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등기 등본에서 실매매가 5억 9천만원을 확인하고 가격 조정을 원했지만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전화로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공방은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법원의 판결 이전에 여러 쟁점을 살펴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1. 계약금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2.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3.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4. 이 사건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는지 5. 계약금 지급 소송인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지 6. 부모의 행위가 무권 대리인지 7. 부모의 행위가 사문서 위조인지 8. 양팡은 돈을 지급해야 하는지 9. 손해배상 예정은 감액 가능한지 10.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엄지 등입니다. 첫 번째, 계약금 계약이 체결되었는지입니다. 계약금 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말하고 금전 기타 유가물을 주는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요물계약입니다. 즉 금전 등을 계약 상대방에게 줘야 계약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계약금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입니다. 매매계약은 주된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입니다. 매매계약은 계약금 계약이 없이도 성립합니다. 특히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각 기명날인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체결되었습니다. 셋째, 계약금 지급을 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입니다.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어느 한쪽이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된 계약과 함께 계약금 계약을 한 경우에는 임의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계약금의 일부나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 지급을 독촉하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금 미지급한 경우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매도인이 임의로 주된 계약인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매수인 역시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 후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팡은 계약금 1억 100만원을 지급해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도인이 양팡에게 계약금 지급을 독촉하고 양팡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는지 아니면 계약 이행 절차로서 계약금을 지급하라는 것인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한편 양팡은 계약금을 미지급하여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계약금을 지급하고 나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중도금, 잔금을 다 준비하고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서류를 달라고 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양팡에 의해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계약금 지급 소송인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지입니다. 이 사건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이 사건 계약서 제6조에는 본 계약성에 불이행이 있을 경우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체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을 이약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1억 100만원으로 판단합니다. 여섯째, 부모의 행위가 무권대리인지입니다.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인지 표현대리인지 구별하여 살펴볼 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양팡이 대리행위를 추인하지 않으면 매도인은 양팡의 부모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양팡은 이 사건 소송 절차에서 당초에는 계약을 했으나 이를 해제했다고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무권대리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부모의 행위가 사문서 위조인지입니다. 양팡이 부모의 행위가 무권대리라고 주장한 순간 그의 부모는 사문서 위조범이 될까요? 이 사건에서 양팡은 아파트를 둘러보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렇다면 매매계약서 작성과 날인 등에 있어서 그 부모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이임이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이럴 경우 판례에 의하면 사문서 위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문서 위조죄는 고의가 필요하고 행사의 목적을 필요로 하는 목적범입니다. 양팡의 부모가 사문서 위조의 고의와 행사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덟째, 양팡은 돈을 지급해야 하는지입니다. 양팡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므로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서 제6조에 따라 1억 100만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홉째, 손해배상 예정은 감액이 가능한지입니다. 당사자들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고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채권자 그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손해배상 예정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예정된 손해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도인의 아파트가 이른 시기에 팔렸는지, 그 매매가 이루어진 시기, 매도인이 실제 입은 손해가 있는지, 양팡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동기나 사정 등 재반 사정을 감안해서 손해배상액의 감액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결론은 양팡은 어쨌든 매도인에게 얼마간의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번째,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없는지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개사로서 선관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쪽 당사자의 계약 해지 의사 등이 확인되었다면 적절히 조정하고 계약이 이행되도록 하거나 파기되도록 유도했어야 합니다. 파기되었다면 쌍방으로부터 계약서를 회수하여 향후 분쟁을 예방했어야 할 것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해지와 해지는 법률상 구분됨에도 일부에서 매매계약 해지라고 하는데 이를 바로잡습니다. 해지는 계약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고, 해지는 당사자 일방이 계속적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매매 계약을 소멸시키는 것을 해지라 하고 임대차 계약을 소멸시키는 것을 해지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